이민당국 총격에 2명이 숨진 미네소타주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요원 700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미 전역으로 퍼진 반발 시위에도 강경 대응을 이어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7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s a result of the need for less law enforcement officers to do this work in a safer environment, I have announced effective immediately we will draw down 700 people effective today. 다만 요원 2천여 명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이민 단속 작전도 계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후먼은 이번 철수가 행정부의 후퇴를 뜻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작전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보다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다만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철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미네소타가 총격 사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작전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와 통화하며 이런 작전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말하고 참모들에게도 대규모 체포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단속을 주도한 배후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낸 뒤 국토안보부로부터 강제 정보 공개 절차를 통보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테러나 범죄 용의자들의 기록 확보에 쓰이던 긴급 조치를 무고한 시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던 5살 어린이가 석방됐습니다. 텍사스주 딜리의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던 5살 어린이 리암 코네오 라모스와 그 아버지는 현지 시간 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회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이민 당국에 붙잡혀 텍사스주 딜리의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리암이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온 뒤 구금되는 사진이 SNS에 확산되며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미네소타에서 시민 2명이 숨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계신 뉴욕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뉴욕 매우 춥습니다. 연일 영하 한 10도 전후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단속에 사실 선량한 백인 시민이 둘이나 죽었어요. 공권력 그 연방 아이스 요원들 총격에 죽었는데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전국의 미국 시민사회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작년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왔었는데 트럼프 2기의 원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자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 그래온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오자마자 한 달 동안 미네소타 그 목표물로 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국경 순찰대까지 동원해서 아이스 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 전국에서 이전하고 좀 심상치 않게 시위대가 준비를 해서 시위가 확산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공포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민심이 작동이 돼서 심지어는 뉴욕 일원의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서
많은 규모는 아닌데 곳곳에서 그 동네에서도 시위대가 나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이민 정책 저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은 이제 누적되는 분노가 분출을 하고 있고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확히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 여론이 이렇게 이 사건에 백악관 트럼프 권력이 좀 움츠러든 면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피해자가 선량한 백인이에요. 그리고 그 백인들이 이웃의 어려움 당한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다가 그냥 그 총격을 받고 죽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전에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그래서 이거를 추방한다라는 이런 정책과는 별개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트럼프 이민 정책이 일반 선량한 시민, 불법이 아니고 이민자가 아닌 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충격적 반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던 주류 언론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서 백악관 권력에서도 약간 발을 좀 빼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운영 도시에 시위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연방 정부가 먼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 단속 책임자 등을 교체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현지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강경하게 그 국경 순찰대 사령관이라고 아주 강경하게 무지막지한 그 사령관을 그레고리 보비노라는 아주 험악한 사람을 일단은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러한 그 강경 드라이빙이 그 멈춘 게 아니고 이 나타난 증인들하고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맨 처음에 사건이 났을 때 저 백악관에서는 테러리스트니 뭐 저항을 했으니 무기를 소지했으니 살인자들이니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황했죠. 좀 유연하게 온건하게 좀 변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뒤돌아서는 다시 이 불법 이민자 단속하는 강경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서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정책에 시민들의 저항하는 움직임은 점점 거세지고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이민 정책의 역풍이다 이런 평가도 내놨던데 궁금한 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런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좀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텍사스 보궐선거 결과가 이민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하기엔 정확한 근거들은 아직 데이터는 없는데요. 예. 사실 지난 트럼프 2기 들어오고 거의 10개월 지나서 11월 달 선거에서 트럼프가 왕창 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 진 거는 민주당 지역에서 트럼프가 작게 졌다가 크게 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보궐선거 텍사스 선거 결과는 지난 한 30년 이상 공화당이 점유해오던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17 내지 18%로 이겼던 지역에서 11% 내지 13%로 이번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거라고 아직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예. 일단 트럼프 1년을 평가하는 트럼프 지지층 중에서 온건한 공화당 지역. 사실 그 지역이 마가가 집중결된 건 아니지만 만년 공화당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된 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지난 토요일 이후로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 매우 당황하고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에서 연방선거 하나가 또 치러졌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공화당이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는 공화당판인데 여기에서도 밀려나는 것 같은 이런 그 흐름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중간 선거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이 훨씬 더 강경하게 선거에 관련한 선거 절차에 관련한 걸로 쏠릴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3, 4개월 지난 다음서부터 많은 여론들에서 트럼프 이대로 못 갈 거다. 레임덕 빨리 온다. 어쩌면 임기를 못 채울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지금 처음 1월 달 지나면서는 매우 심각하다 해가지고서 레임덕이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에서 특히 이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된 게 눈에 보입니다. 예. 어차피 트럼프가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한쪽에서 이런 기대에 대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렬한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요청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의 시위 또는 폭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가담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받는 모든 연방 건물들은 매우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며 공격 시 그 이상의 후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No, I let them ask us if they want help. You know, they're always complaining. If you go in, they complain. They complain no matter what. 이는 연방 요원들의 불법 이민 단속 과정 등에서 2명의 시민권자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I am virulently opposed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I think Trump is a monster. I can't believe anyone still believes that he's like good at anything. 연방 이민 당국에 붙잡혀 구금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5살 어린이와 아버지도 풀려났습니다. 구금 시설이 있는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프레리 비어리 판사는 이날 정부가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고자 잘못 계획하고 무능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이번 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민 단속 부처인 국토안보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지난달 3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통과에 반대해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셧다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So we'll get all this done by Tuesday, I'm convinced. We do have to do it by way of a rule process, which will be probably on our own.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사회의 혼란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봉쇄라는 이름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시작됐고 지난 주말에만 40개 넘는 주에서 200여 건의 이민 단속 반대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So I'm just here because I'm very upset with how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eating our immigrants and the horrible murders by ICE. And so this is what I can do to show my opinion.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폐용 등을 단속 요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과잉 단속으로 총격 사망자가 잇따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은 오히려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가운데 외교 문제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강은아래 기자입니다. I don't care who you are, get back in your vehicle. Back up. Back up.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연이어 사망한 미니애폴리스 거리엔 여전히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하원 의원이 이민 단속국 폐지를 촉구하던 중 액체 테러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 사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총기 위협은 없었다는 국토안보부 내부 보고서에 미국 정부 내 책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마저 요원들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은 연방 요원에 대한 소송 허용과 면세 혜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이민 단속 제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문화계, 체육계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차르를 급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수습하는 듯 했지만 지자체가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며 불장난을 한다며 다시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온라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에 대한 반감은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 진입하려다 제지당한 뒤 에콰도르 외무부가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대표단 경호에 이민세관 단속국을 파견한다는 소식에 이탈리아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